벌써 2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BBK 다스를 다뤄온 지가. 근데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스 누굽니까를 알고 있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스 누굽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는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답을 알 텐데. 자, 주진우 기자, 안홍구 정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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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를 이제 구분하시고요, 두 분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게 뭐냐면 이미 2007년에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가 됐습니다. 예. 검찰도 도곡동 땅도 수사를 했고 BBK도 수사를 했고 특검까지 했죠. 예. 그런데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도곡동 땅은 제3자의 땅이다. 그리고 BBK 주인은 김경준 씨다. 주가 조작은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몇 년 있다가 140억은 다스로 돌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140억은 BBK에서 나온 돈으로 주가 조작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은 BBK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재판 결과도 그러한데 이 돈이 엉뚱하게 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걸 2달 동안 끌어올려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왜 2007년에는 그런 결론이 났을까? 2007년에는 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고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오늘 짚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저한테 좀 소환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최초에 2007년도에 도곡동 땅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제3자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때만 해도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둘이 그 후보로 경쟁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2007년에 아주 큰 경쟁이었죠. 당시 도곡동 땅은 김경준, 김재정 씨, 그러니까 네. 그 이명박 처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 소유로 그 장부상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다스처럼. 예. 똑같이. 등기상은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제3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안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네. 그때까지는 상당히 눈치를 본 것 같고요. 네. 그때 제3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다음 BBK 수사를 하는데 BBK 수사 때는 이명박 씨가 이미 후보로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후보로 됐는데 그때 지형상 정치 지형을 보면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거의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하고 비슷한 거죠. 네.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것처럼 그때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사실 그 후보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 이 수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신의 얘기인데 수사 과정에 너무 세게 몰아쳐서 되게 걱정을 하고 대책회의를 매일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검찰의 태도가. 네. 네. 그래서 검찰이 그 당시에 BBK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결과 발표문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밝혔고 의심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BBK의 그 자금, 이면 계약으로, BBK가 지금 아까 주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다스와 BBK 관계가 어떤 관계냐. 다스가 이명박 거면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고. 거다라고.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주가 조작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확실한 고리가 하나 나오죠. BBK에서 BBK 주식 61만 주를 LKE에다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면서 49억 9,995만
50억에서 5천 원 모자라는 50억에서 수수료 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수수료 빼고 그 50억을 넘겨주는데요. 예. 그게 그때 통장이 발견됐고 그 돈 간 것이 이명박 씨로 갔다는 것이 그때 검찰에서 밝혔다는 것이 최근 그 대정부 질문을 한 그 김경엽 의원이 밝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BBK가 LKE를 에다가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그 BBK 주인이 이명박 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청장님 또 어려워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BBK 주가 조작 당시에 그 돈, 그 장부 관리를 누가 했느냐. 근데 그 장부 관리는 김백준 씨, 이진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어요. 장부 관리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장에서 이 돈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에도 상당히 개입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돈이 그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정리해봐. 제가 정리할게요. 네. 임용계약서가 한 장 있습니다. 이 임용계약서대로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이 임용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감도장과 다르다고 이 계약서를 가짜라고 한 겁니다. 아니요. 근데 검찰이 네. 이 이면 계약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리고 아는데. 인감 도장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통장도 그때 아니, 진짜라고 그러니까 했어. 내 말은 뭐냐면 진짜인 줄 알았죠. 알았는데 검찰 발표가 다르다고 발표를 하면서 털어준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셋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주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임용계약서 한 장이 있어요. 이 임용계약서가 맞기만 하다면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김경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입국하면서 이 BBK는 저기 이명박과 내가 공동으로 설립한 거고 BBK 주가 조작도 이명박이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증명해줄 서류가 있다. 이게 이면 계약서다. 이러면서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흔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의 내용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끼리 복잡한 계약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뭐냐? 이게 맞으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더 핵심은 검찰이 그 사실을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검찰은 도장이 다르다고 가짜라고 해버린 겁니다. 근데 김경준 씨의 나중에 주장은 무슨 소리냐. 그때 도장이 2개가 있었다.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하고 다르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네.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근데 검찰이 이 이면 계약서가 진본이라는 걸로 알고 그 또 하나의 도장이 이게 진품 그러니까 이명박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김경준의 진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경준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게 함으로써 이 이면 계약서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자기들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앞뒤를 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뭐냐면 이제 임용계약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핵심인 겁니다, 이게. 그 임용계약서의 내용을 아실 필요가 없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찾아서 보셔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핵심은, 이거 이명박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이걸 검찰은 가짜라고 했단 말이죠. 도장 위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김경준 씨 입으로 스스로 가짜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압박을 하고, 김경준 씨가 나중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누나하고 부인을 괴롭힌다고 본인의 주장이에요. 김명준 씨 주장.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도 이거 내가 조작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BBK 메모가 나오죠. 검찰은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저를 이렇게 이명박 이름을 빼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3년에서 5년으로 낮춰주겠다. 그리고 누나들과 부인들도 다 괴롭히지 않겠다. 부인들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부인은 괴롭히지 않겠다는 그런 BBK 메모를 치정극을 만들고 그래. 네, 메모를 공개하면서 조용히 좀 해. 네, 공개하면서 BBK 메모가 공개되면서 BBK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임용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계약서 이거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김경준 씨는. 네. 봐라. 여기에 내가 증거가 있다고. 근데 이 임용계약서 내용대로 돼 있어요. 실제 돈이 그렇습니다. 넘어왔으니까. 네. 근데 도장이 가짜라고 하면서 이걸 털어버린 거죠. 도장이 가짜면. 자, 또 하나가 있죠.
이때 들어간 돈이 LKE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발표문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발표문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하시고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그만할래요. 발표문을 보면 예. 그 190억 원이 이렇게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9억, 그중 190억 중에 9억 원은 LKE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또 190억 돈 주체가 누굽니까? 저희들이 제3자 땅판동 아닙니까? 제3자 이명박 선생. 그렇죠. 근데 그게 LKE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81억 원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 181억 원은 마프와 AM 파파스 등 외국에 가서 이 주가 조작을 하는 데 쓰였다고. 그래,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네. 김경준이 BBK에서 옵셔널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외국인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LKE를 통해 가지고 복잡해지시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주가 조작을 하는데 쓰였다고 검찰 발표문에 그걸 실어놓고 있어요. 예. 이것만 자세히 보면 예. 수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는 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3자가 주인인 190억이 우리가 이제 주가 조작했다 하는데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LKE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고 또 돈은 마프나 엠파파스라고 하는 소위 역의 펀드인데. 역의 펀드인데 이 역의 펀드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 제3자 돈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제3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검찰 발표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제3자 셈이죠. 이명박 선생. 핵심은 제3자가 마프고 LK이고 다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검찰 수사 발표문에 있는데 그때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죠, 복잡해서. 그때 아무도 당시에. 몰랐습니다, 지금. 예. 그때 당시에는 복잡해서 못 알아듣는 거고 일부러 복잡하게 했죠. 검찰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제3자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됨 이 얘기가 빠진 거죠. 예. 그렇죠. 빠진 거지. 그래서 검찰 수사 발표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주가 조작을 제3자로 했으니 제3자를 잡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검찰 발표문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유수공장 나온다고 제가 그동안에 제 책에까지 실어놓고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검토를 해보니까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당시 검찰 수사, 저는 그때 그거 알았는데, 수사 발표에는 수사 발표문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LK이고 뭐 AM 파파스고 역외펀드 잔뜩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분리해서 해놨거든요, 발표를.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 발표를 다 정리하면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김경준 씨는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8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요. 네. 그 여기에 이제 이명박 씨 이 사실이 맞다면 이명박 씨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수사 발표문에 이제 적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 검찰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빠져나가는 방식은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 좋은 머리로 복잡하게 꼬우고 풀어줬죠, 뭐.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건 검찰이 얼마나 이 털어주려고 노력을 했냐면 당시 이제 BBK 정관을 보면 정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 당시 이명박 기준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결정하지 못하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정관상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정관을 보면. 근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경준 씨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라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회사를 남의 회사로 바꾼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정관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관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정관에 보면 이거 이명박 씨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날 정관인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경준 씨가 임의로 바꾸었다. 예. 그러니까 내 회사를 남의 회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검찰이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또 있죠, 또. 소위 이제 LKE는 빠져나갈 수가 없이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LKE. 그러자 검찰은 김경준 씨 주장입니다. 검찰은 LKE는 빼줄게라고 김경준 씨한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수사검사가 김기동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김경주 씨는 한국말을 하지만 서툴러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누나하고 상의합니다. 네. 김기동 검사의 전화로 누나한테 전화를 해요. 누나, 검사가 이거 빼달래. 검사가 뭐 해달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어보면 에리카 김이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제가 그 전화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 LKE는 빼준대. 네. 김경준 씨는 좋아했던 거예요. 빼준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빼주면 야 이거 빼주면 너한테 빼주면 너 좋잖아. 그래 너 네. 죄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김기동 검사가 그 김경준 씨가 누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면 검사가 너무 잘해줘 형이라고 부르래. 그래서 김기동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빼줬냐? LKE를 김경준 씨 혐의에서 빼준 이유는 LKE는 주가 조작에 직접 동원됐거든요. 그리고 이명박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수사하면 이명박을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곡동 땅을 판돈해서 바로 LKE로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셨듯이 9억이. 그러니까 LKE를 안 빼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빼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하였다, 검찰이. 그 내용을 김경준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네. 김기동 검사가 말하기를 어제 가슴이 너무 뛰어 한잠도 못 잤다. 우리가 MB를 기소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그럼 검찰은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다 했다고 해라. 그럼 검찰이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검찰이 너를 지키겠다. 놀라운 논리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잡혀 있고 검찰에만 둘러싸여 있고 당시 검찰이 소위 이제 어떻게 이명박 전 후보를 털어주느냐의 관점에서 사안을 봤으니까 김경준 씨를 갖고 놀았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갖고 놀았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LKE는 또 빠집니다. 예. LKE가 빠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고리가 또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도장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뭐 정관 같은 건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자기 회사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잉크제트를 썼는데 프린트기를 예. 레이저 프린터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덮어줍니다. 그 검찰이 상당히 노력했던 정황이 보입니다. 이게 LK나 BBK나 다 같은 회사인 것이 경리가 한 사람이었고 사무실도 같았고 네. 다 한 계좌에서 나온 돈이에요. 근데 네. 이걸 분리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격리였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명함 있지 않습니까? 명함. 예. 이장춘 전 대사. 이장춘 대사가 외교관을 해서 그런지 모든 걸 메모하고 했던 분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김백준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던 거를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뭐 먹으면서 이게 다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들고 와서 나 영포 빌딩 가서 이거 받았어라고 네네. 어느 날 들고 나왔죠. 네, 브로셔에도 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회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백준이 부사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LK도 다 들어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그 다스의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그 다스가 누구 거냐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납입 자본의 출처입니다. 누가 그걸 했냐.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당과 경영 수익을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납입 자본, 배당과 경영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 투자 결정을 할 때 네. 그 투자 의사 주체가 누구냐, 투자 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렇죠. 예. 이것까지 이 투자 결과 발표문에 다 있어요. 예. 그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걸 사람들이 아무 너무나 말이 안 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 설명하면 안 돼.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설명하면 다음 주까지 가요.
그래요. 30초 버전으로. 다음 이 전체가 다 보면 네. 한마디로 누가 했는 것이 다 보이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아니 검찰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죠. 검찰은 알았죠. 수사를 다 했죠. 어떻게 덮어주냐의 문제였다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검찰 수사의 발표는 어떻게 이걸 덮어줄까의 관점에서 노력하였다라고 정말 봐야 어렵게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덮었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이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가 그 당시에 이 다스 대부기공 그 당시 이름 다스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첫째. 그러니까 회사를 무슨 돈으로 만들었냐 했을 때 이 두 분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6억 돈이 없었으니까요. 6억 4억 19억씩 들어가가 30억으로 자본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두 분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자본금이 있던 그 후지기공이라고 일본 회사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회사 주식 지분을 다 넘겨받아 가지고 이 회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후지기공 자금을 인수하는 자금도 이상은 씨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가 그 회사는 내 겁니다 주장하려면 그 회사를 세운 돈을 내가 이렇게 냈어요 라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도 두 사람을 주인으로 하려면 두 사람이 이런 돈으로 만들었어라고 검찰이 발표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그걸 입증 못했어요. 그래서 도곡동 땅도 제3자의 것이고 도곡동 땅 주인이 BBK 주인 다스의 주인이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다스의 주인 BBK 주인이고 그 사람이 또 주가조작의 주범이다. 그래 도곡동 땅하고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 이 돈 190억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합니다. 납품대금. 납품대금. 그럼 그 원가는 누가 주고 다 하는 것인지 이 돈은 190억이 가버리면 납품대금 팔아가지고 받은 이익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돈이 또 원료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190억이 전부 다 납품대금이라고 검찰이 이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하나의 좀 해프닝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뭐 부족한 게 아니라요. 다 알고 덮은 거죠 일부러. 일반인들의 회계 지식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겠죠.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다스가 아니라 이명박 내부자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다스는 누구 거냐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차를 살 때 개동 현대에 있는 그 대리점, 큰 대리점에서 샀는데 그 모든 돈을 다스에서 냈고 생활비와 다른 자금들도 다스에서 가져다 썼답니다. 그렇게 최신 버전의 증언이 또 하나 있고요. 예. 이 증언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밝혀진 거고요. 예. 지금 한참 모으고 있고 아직 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최근에 나온 증언들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증언들은 저희 또 모아서 한번 정리할 텐데 그리고 나서 그 검찰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은 김홍일 차장검사였는데요. 승진했죠. 그리고 그 밑에 최재경, 김기동을 비롯한 10명의 검사들은 BBK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했고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경 그때 당시 민정수석을 잠깐 했죠. 네. 근데 막판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죠. 이 BBK 검사 10명하고 저하고 소송을 했는데 제가 원고 피고 관계로 자주 만났어요. 사석에서도 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법관한테 탄원서도 보냈어요. 주진을 빨리 구속시키고. 네, 그렇죠. 당시 빨리 처벌하라고. 네, 참.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이 10명의 검사들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 요직에 남아 있습니다. 김홍일 검사는 나중에 중수부장 대단한 거죠. 네. 중수부장까지 됐고. 하고 옷을 벗었는데 최재경 검사도 옷을 벗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나는 꼼수다라는 그렇죠.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BBK 검사 9분이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빨리 좀 처벌하라고. 그때 에리카 김도 편지를 보냈어요. 주진우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잘 지내다가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아니요. 누나 동생 입장에서 나쁜 놈이지. 누나 동생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미니 짧게 하려고 한 미니가 이제 그거부터 할까요? 잠깐. 예, 네이버의 해명과는 다르게 스포츠 연예 부분이 아닌 정치 이슈에서도
기사 재배치는 있었다는 사례 저희가 짧게 미니로 정청래 전 의원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스튜디오에 지금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진실인 정청래입니다. 아니 3, 4분만 할 건데 왜 진짜 오셨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여기 가까워요. 교통방송. 그래서 건너편에 교회 있잖아요. 상암동 교회. 네. 제가 그 교회 권사거든요. 이 위치도 잘 알고 매주 오는 길이라서 아침에 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전화나 예, 걸어오는 거리랑 비슷하다고 그냥 걸어서 갑자기 돌발 출연을 하셨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2년 전 국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밴드 3년 전. 3년 전입니까? 2014년 10월. 네. 밴드하고 카톡이 사찰을 받고 있다. 꽤 큰 뉴스였습니다, 그때. 예. 많이 떠들었고, 그때 이제, 다음 그 대표도 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 국면에서 한 가지를, 이제 이것도 지적했지만 한 가지를 더 지적했는 게 뭐였냐면, 내비게이션. 역시 전 국민 내비게이션가 6개 업체가 있나요? 아니? 네, 그때 6개 업체였습니다. 6개 업체에 사실상 정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4천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되는 그 내비게이션을 전 국민을 상대로 검색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갔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제 사실을 발견해내고 국감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경찰청장이었죠, 당시에. 예. 네, 경찰청장이었고요.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질문했던 건데요. 내용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병헌 네. 그리고 아들 유대균 씨 네. 이를 이제 잡아야 된다. 온통 난리였었는데 유병헌 씨가 송치죄에 나타난 첩보가 있다. 그래서 송치골 같은 송치죄.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키워드 검색 3개 하고 그 아들 유대균 씨가 서울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나타났다. 이런 첩보가 있었나 봐요. 언남초등학교. 이 4개의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 전 국민 상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했고 경찰청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주변의 인물이거나 몇백 명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 그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그 카톡이라든가 밴드 사찰과 맞물려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의 모든 영역에 사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어요. 크게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 4가지 키워드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키워드를 친 사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다 사찰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은 무슨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카톡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카톡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카톡에 네. 사람과 꼭 카톡을 했던 네. 다른 제3자들까지 모두 다 사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사람의 카톡을 또다시 또 열어보고 그 사람과 대화한 사람을 또다시 열어보고 이렇게 이제 그 혐의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실상 정무위를 상대로 한 사찰을 마찬가지로 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님은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기사가 200개가 넘게 났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일단 실검이 안 올라와요. 아니, 내비게이션 사찰 보통 이게 실검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기사가 200개 이상이 쏟아졌거든요. 국감에서 200개 이상이 쏟아지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대박이라는 거죠. 국감에서 화제가 분명히 됐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기사가 많이 나는지 찾아도 보고 아니 검색어도 안 올라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요. 게다가 검색 실검에도 안 올라오고. 노출이 안 되지 이렇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억울하셨죠? 억울하고 분했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은 잘못 걸린 거죠. 이분은 뭐 기사가 이렇게 중요도 있게 취급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밤새 쳐다본 거야. 캡처하고 어디가 있나. 그래서 드디어 새벽 2시 14분에 제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이버 다음을 다 들어가서 봤어요. 주요 기사
어디에도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댓글 많이 읽어본 기사 많이 1등부터 30등까지도 없고 댓글 많은 기사도 댓글 없고, 많은 기사에도 1등부터 30등까지 없고 관련 기사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없고 검색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알고 보니 요약하죠. 네. 이거 얘기하면 30분 넘어가니까 요약하니 30분 넘게 해도 됩니다. 아니, 저희 딴 거 해야 돼. 의원님 미인인데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빨리 끝내야 돼, 이제. IT 기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치 기사인데,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 나온다고 IT 기사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기사를 잘못 처리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200개 기사 중에서. 그거는 댓글이 971개가 달렸어요. 다 IT로 기사를 하는데 하나가 정치 쪽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댓글 그거라도 그 기사 하나라도 댓글 많은 기사에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순위를 따져보니까 6위에 랭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위에도, 그러니까 하나가 우연히 삐져나갔나 봐요. 아니면 기사가 나중에 나왔거나. 하나는 잘못 처리했겠지. 어쨌든 키핑을 못한 거예요. 그 기사는 971개의 댓글이 달려서 그날 달린 기사 중에 6위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리스트 30또 반가운 마음에 찾아봤는데 그 댓글을 딱 우연히 찾은 사람들만 댓글을 단 것이고 기사를 발견한 사람들만 순위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전화해서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해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상당히 겸연쩍은 표정으로 사과를 하고 갔어요.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IT 분야에 처방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원님 요것만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스포츠 연예 기사만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례는 이미 3년 전에 물론 의원님 개인한테 와서만 그 누군가가 배달해가지고 그 뉴스를 사과를 전했을 뿐 그러니까 모르죠. 의원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행위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연맹 그 기사 재배치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안 보이는데 IT 분야 이런데 처방하는 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해가 당사자가 누구냐? 국정원 같은 곳이거나 사정기관 혹은 뭐 정부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뉴스가 정부에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예 기사 아닌데도 있었다. 해명과 다르다 지금. 두 번째는 네이버한테 그럴 기사를 재배치하도록 축구야 프로축구 연맹에서 했다고 쳐요. 누구냐 있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 재배치가 아니라 뭐 순위 노출이라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잠시 연결해서 3분만 하려고 했는데 직접 나와서 10분 가까이 시간을 까먹고.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엄청 분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도 이 정도였는데 그런 기사가 이거 하나밖에 밝혀지지 않고 지나간 사례가 과연 없겠는가. 예. 의원님 나가주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정청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미니는 미니로 해요 그냥. 네. 예정에 없던 불쑥 등장한 의원님 덕분에 미니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자, 이 코너의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임시로 정했습니다. 요요 커플이라고 요괴와 요물의 만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한 적 없고 요괴도 요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 방송이 커플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물을 하실래요? 요괴를 하실래요? 요종을 하실래요?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자 들어간 건 안 해요. 담요 어떻습니까? 담요. 그건 좋습니다. 따뜻하니까. 담요. 좋습니다. 저는 요정하고요. 담요 하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너무 긴박감 있고 재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댓글도 많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예. 긴장감이 되게 있었다. 재밌었다. 왔다 갔다. 그럼 제 출연료를 올려줘야 돼요. TBS 사장님하고 얘기하시고요. 그거는. 아무튼 불리한 것은 다 빠져나가요. 그 불리한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진실을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상황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됐어요. 그렇죠? 통합적으로는 이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죠? 꺾인 거죠? 그 드라이브는. 아직은 불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흉이 아니고 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끈질김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아직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할 뿐이다. 뭐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을 뒷받침할 저희가 어제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하태경 의원 만났는데 하태경 의원이 여기 저희 고정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가 찾아왔고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뜻이라고 하며 사절로 와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운을 뗐다. 간을 보셨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왔다고 하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대표가 되기 전부터 본인이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대표가 됐어야 그래야지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에 만나보라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절로. 글쎄요. 처음 들어보셨죠?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말을 듣고 갔나 안 갔나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손학규 대표에게 들은 말이랍니다. 직접. 예. 안철수 대표 뜻이라며. 예.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안 된다. 저는 정체성이 다르고 거기는 11월 달에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부터 하셨고. 저는 했었어요. 예.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왜 안 보일까요? 대표님보다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분이 훨씬 똑똑하지만은 저는 또 성견지명이 좀 강해요. 성견지명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관한 그림은 대표들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한번 찬스가 왔다고 생각해 주시는데 주춤했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개연성이 높고. 혹시 그런 징후를 읽은 무슨 사건이나 혹은 말이나 혹은 태도나 그런 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성격상? 네.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원내위원장 일괄 사퇴는 바른정당 통합과 무관하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리고 곧이어서 바른정당 통합 얘기 나왔을 때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원내 지역위원장들의 자리가 다 차 있으면 통합이 어려움이 있을 테니 그래서 사전 정리 작업으로 비운 거냐 이런 반발이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먼저 통합 얘기는 계속 군부를 뗐고 연기도 나왔고 그런데 갑자기 시도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사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당이 당헌 당규가 있는데 지금 무슨 6.25 사변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헌 당규에 의해서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조직공학 특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늦춰서 잘 되는구나 했더니 또 정오에 기자회견해서 김태일 위원장이 발표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시잖아요. 그 전날은 얘기가 잘 됐고, 아, 이제 그러면 나한테 설득됐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가는 거. 예.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많지만은, 그거야 뭐, 제가 상황도 아니고. 상황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당대표니까. 예. 중앙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고집대로 해왔다. 예. 뭐 고집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또 강해요. 예. 그건 좋은 점인데, 그 전날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는, 납득이 갖고 설득이 된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정반대로 나가서 열받은 적이 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예. 인준 문제가 대표적인데 저는 설명을 했고 상당히 납득하더니 아침에 바로. 전화 와서 자기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때, 그 말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밤에는 납득하고 아침에는. 뭐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합이 본인의 강한 그 드라이브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걸렸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꺾이면, 당의 어떤 영향력,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의? 글쎄요, 지도력이 순간적으로 훼손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주 슬기롭게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은 국정감사에 전념을 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당 중의에 따르는 것이 지도자지,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간다 하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우선 통합보다는 정책 연대 같은 것을 먼저 해보고 또 그렇게 발전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연합공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진전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 안 됐거든요. 아무튼 국정감사 끝나고 강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최근에 뜻대로 되시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셔가지고. 아니요, 넓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넓어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반대파에 밀린 거 아닙니까? 그냥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당에서 못하겠다고 모든 게 하니까요. 다 그럴 경우가 있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따라주잖아요. 그건 맡긴 거고 아예 맡긴 거 이거는 하고 싶은데 아니죠. 밀린 거잖아요. 예. 맡긴 게 아니라 그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결과를 존중해서 결정은 대통령이 한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이라기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당 공식 기구도 있고 또 의원총회라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론 내리는 것도 좋은 리더십이지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하고 안철수 대표 쫓아내려고 하고 안철수하고 박지원하고 싸붙이려고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아웃돼야 된다니까요. 이거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TBS는 잘못이 없고요. 잘못이 없으면 잘못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안철수 대표 잘못했다는 말은 지난주에는 대표님이 더 많이 했어요. 저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제가 밀고 가는 거죠. 저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어제 좋은 결론으로 더 소통해서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은 리더십인데 그걸 계속 나쁘다고 물고 늘어지니까.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타격을 입지 않겠냐. 본인의 지도력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 네. 타격이 있을 망정. 네. 있긴 있는 거죠, 지금. 있죠. 예, 그것까지만 궁금했습니다. 있다. 아니요. 그렇게 딱 잘라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의 궁금한 겁니다. 제가 타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전과 점심과 저녁에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그쵸? 우리 원내대표인데, 예. 제가 거기까지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해보셔요, 한번.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랬어요. 원내대표가 예. 의원들을 독려해서 국정감사를 잘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지 왜 당내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국정감사 지금 버리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김동철 원내대표가 제정신이 아니라 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끌려다니는 의원들이. 김동철 대표는 그럼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는 국정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거기를 해야지 이 불필요한 뭐 위원장 사퇴다 통합이다 이거 가지고 힘 빼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 진짜 머리 나쁘다 할 수도 없고. 근데 통합을 거의 물 건너갔고 지금 당장은 그렇죠. 아니요 물 건너간 거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장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당장은 예. 그리고 아마 영원히 물 건너 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딱 물 건너 갔고 이렇게 영원히 물 건너갈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일을 왜 공장장이 자꾸 결정하냐고. 저는 평가하는 공장장은 별로 높은 직이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관련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관련 녹취록을 서청원 의원이 내놓을 줄 알았더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용주 의원을 예.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조만간 저희가 할 텐데 예. 국감 끝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아세요 혹시? 법사위에 둘이 국민의당은 이용주 간사 예. 밑에서 제가 의원인데 예. 평의원이고 거기는 간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녹취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시면서. 아니요. 에이. 저는 알면은 얘기해요. 내용도 아시죠? 그 정도 들었어요. 그 정도요? 예. 그 정도로 하면? 그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시죠.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15년 재판받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예. 제가 얘기할 수 없죠. 아, 내용을 아시긴 아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었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정도 파급력이. 그건 서청원 대표가 예. 이미 얘기했잖아요. 재판 과정에 자기한테 예. 부탁한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좀 잘 챙겨라.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예. 그건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또 검찰에 잡혀가야 되고. 그럼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죠. 표정으로 봐서 생기는 표정이 있다. 이거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녹취록. 저는 몰랐다니까요. 당일 우리 이용주 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했죠.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미리 아셨잖아요. 뭐 그 전에 예. 이렇게 좀 회자되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회자된다. 네. 예. 9월 달부터 회자되고 있었나요? 예, 10월. 8월? 8월. 8월부터. 그때 그러니까, 진작부터 알고 계시구나. 서청원, 최경환 네. 두 의원을 출당시킨다. 예, 했을 이렇게 때부터 붙을 때 나오더라고. 이미 그때 나왔었던 네. 내용이요. 예.
이 홍준표 대표와 이 친박 진영의 이 다툼과 갈등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날까요? 전망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 후 두 분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더 두고 봐야죠. 나무집 싸움에 왜 우리가 개입해요? 잘 싸워가는데. 아니, 이제 고수로서, 예. 전망을 해보자면, 왜 저쪽에 합쳐질 거다, 바른정당,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건 진작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그것도 안 보여요? 그거 보이는데. 누구하고 똑같네. 누구하고 똑같네. 이 두 축의 싸움. 왜냐면, 홍준표 대표와 친박 진영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진로에.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예.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조치가 완결되건 안 되건 예. 효과는 다 얻었어요. 효과는 얻었다. 예, 그래서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돌아갈 명분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청원, 홍준표 이 두 분의 싸움에 오랜만입니다. 시그널 생각나시죠? 네. 뉴스공장과 역사를 같이 해온 내부자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치보복 대책특위위원장 김성태 의원. 아니, 그동안 김성태 잘 의원님도 무슨 지냈습니다. 특위위원장 하나 맡으셨어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 특위위원장이 지금, 예, 오랜만에 나오셨더니 두 분이 특위위원장이 돼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이걸 맡은 배경에는, 맡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의 보복으로부터 나도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내가 그동안 이 국감기간 내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웃기는 거예요. 국민들의 한 80%는 이 과거 청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민심을 좀 거스리는 저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히 그것도 그 순한 김성태 의원님한테 적을 맡겨서 참 제가 앞으로 저런 분을 어떻게 상대로 이 방송을 또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요. 근데 공장장, 네. 작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작년 오늘이, 의원님이 장시호를 체포하라. 역시 네. 천재야, 천재. 선언하신 네. 날이니까. 장시호란 이름을 세상 밖으로 이 뉴스 공장을 통해서 네, 처음 꺼낸 봤습니다. 그 날이고요. 실제 구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후에 장시호가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장시호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저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장시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세간에 스캔들이 있었죠. 화제가 돼서 썸 타는 탔었죠. 것으로 네, 썸. 제가 오해를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초기에 불을 붙인 당사자이신 안민석 의원님 그때 많은 특종을 터뜨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당이 오직하면 지금 정치보복 대책특위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혹시 그 타켓을 저를 향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당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방어라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참 1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또 그 책임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정권마저 내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중심에 안민석 의원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국민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아유. 사람이 간절함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작년 이맘때 근데 이 문제를 너무 간절하게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꿈만 꾸면은 영감이 주는 거예요. 꿈만 꾸면은 영감이 떠오르고. 세월호 아이들도 나타나서 저에게 영감을 던져주고 가령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포폰 사용한다.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어느 날 작년 이맘때쯤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꿈속에 딱 나타나면서 그 대포폰 이야기를 저한테 꿈을 제가 깨는 순간 대포폰 최순실과 박근혜가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봤더니 그게 몇몇 제보자들 이야기 쭉 종합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포폰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대포폰도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영감받았어요. 정말이요. 영감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밝히는 아니, 저 이야기를 저한테 제일 먼저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대포폰 이야기를 꺼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저도 김성태 의원님이 저한테 헛발질하지 말라고 아주 저한테 아주 염려하셨죠. 그래서 또 사실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상 뭐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렇게 밝혀내는 이 과정 속에서 큰 물지기는 잡고 뭐 밝혀낸 진실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60%는 사실상 헛발질도 많습니다. 헛발질도 있었고, 근데 그만큼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그런 또 실수도 있고.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뭐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그런데 정치 보복 대책을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전방위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식 한마디로 이런 국정 운영이 단행되고 있어요.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정치 보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뭐 청산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핵심의 모습이 시원하게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만 한정 짓지 말고 과거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모든 잘못된 어떤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독 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의 적폐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럼 지난 과거 DJ 정부 때 2,000여 명의 사찰을 이뤄낸 미림팀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건 전화도청팀이에요. 미림팀. 이게 운영이 돼가지고 그때 DJ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 미림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국정은 뭐 이 적폐청산과 함께 같이 다뤄보면 좋은데 유독 댓글이고 또 다스고 아까 다스 뭐 새말초롱에 우리 청취자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 아내가 하나, 제 둘, 아내가 셋, 넷, 다스. 이게 다스가 MB 바로 그 관련선 다스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다스하고 다스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근데? 다스는 제야의 음모론자인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어준 공장장군이 내보다 정보력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걸 알겠습니까? 의원님은. 이거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윤석열 검사. 자, 그러면은 정치 보복 반대하시는 김성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스 수사하지 않아야 됩니까? 저는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정권이 해야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걸 마치 국정운영 기술자 설계하시는 분들이 탁탁 이거 다음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국정원 댓글은 어떻게 할까요? 국정원 댓글은 지금 얼마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깜빵 구속시키고 다 했잖아요. 4대강 비리 밝혀야죠. 4대강 비리는 감사함에도 2번 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특위를 했습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한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외교 비리 밝혀야죠. 자원외교 비리 밝히세요. 네. 방해산업 비리 밝혀야죠.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카이 지금 사천에 이제 한국 이런 거 하자는 건데 이걸 왜 정치 왜. 보복으로 몰아붙이세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특정 정당과 관련된 그런 정치인들의 과거사만 신상털기하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까미 제가 이야기 한번 외워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어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 내일의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독하게 청산해야죠. 안민석 의원님, 블랙리스트 정말 나쁜 거죠, 그죠? 그거 조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예. 근데 본 의원이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박원순 여기 시장, TV 아니에요. 무슨 영상 뭐 박원순 화면자를 가지고 시장의 그러세요. 가장 라디오예요.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벤창흠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SH공사의 1급, 2급 고위 간부들에 대한 신상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충성도 여부에 따라서 동그라미 세모 꼬표 분류했고, 두 번째는 진보 계획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입표라고 해주십시오. 가입표, 꼬표. 가입표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직급도 강등되고 해서 옷을 벗은 사람도 있고 보직 해임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흔히 말하는 좌파 정권에서도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도 이런 엄청난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전문 용어로 지금 물타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런 거 잘못됐죠. 근데 잘못했죠? 네, 근데 저런 거 해야죠. 저런 거 잘못된 거는 또 못하게 하고, 그러나 과거 이미 MB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 나라를 말아먹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그런데 잘못했으면 엄벌을 해야죠. 그럼요. 이걸 왜 정치 보복으로 몰아붙이세요? 자, 이것은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요 근래 특수학교 대해서 한번 먹으시더니 이상한 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애매하게 물타기 하시고 그 몇 주 만에 만나서 이런 말씀하시면 그 특수학교 이야기 잘 나왔어요. 서울시 15년 동안 특수학교 당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상한 특위위원장 맡으라고 그러면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이야기 거죠. 들어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예? 그 특수학교도 서울시에서 15년 동안 못한 걸 우리 위대한 강서 지역 주민들은 그걸 대체부지를 통해서 수용하고, 학교 폐교부지는 지역 주민들의 수군 사업을 같이 이뤄내고자 조영교육감과 합의하고 진행시킨 걸 어느 날 아침에 그걸 걷어차버린 사람이 조영교육감인데 그 진실을 아시는 분이, 예? 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수학교 잘 되고 있죠. 특수학교 잘 안민석 되고 의원님, 있죠. 그 한번 이야기 좀 보세요. 혹시 뭐 이 통신사로부터 요즘 뭐 경찰로부터 통신 이런 기록 조회 받고 그런 뭐 피해는 안 받고 계시죠? 아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 보세요. 서구한 날 당했어요. 저 보세요. 네. 제가 이 뭐 23건에 아, 이 내가 방송이 텔레비전인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들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러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보고 통신 기록 설명드릴게요. 조회를 해보니까 네. 무려 23건에 이렇게 저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통신사로부터 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상 정치 보복 탄압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도 이제 집권당 의원으로서 의원님 대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된 건데요. 앞에 있잖아요, 이게. 예? 예? 여기 보세요. 이 앞에 이건 다잖아요. 만약에 제가 네. 김성태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장님, 예. 우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 누군가가 김성태 의원님을 사찰했다고 그러면은 예.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예. 규명을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일 박근혜 없어야 정부 되고.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애매하게 이 청취자들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시는 저런 자료 들고 나오셔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비주류 오직하면 안종범 수첩의 이재호 선배와 저와 그 내용을 주진우 많이 기자가 부르셨잖아요. 왜 주진우 기자가 비주류라고 자꾸 밝혀냈지만은 하세요. MB랑 친하시잖아요. MB하고는 관계없죠. 친하시죠? MB 때도 저는 18대 국회도 소장계획파 그 유명한 민본 21의 핵심위원이었습니다. 지금 민본 정치보복 21 그렇게 유명하지 운운하는 게 핵심이 MB를 사수하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MB 무상급식 먹는 거 이거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MB하고 박근혜 이어서 MB까지도 무상급식 먹게 되면은 우리 난리 난다. 내년 지방선거 거들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안민석 자유한국당을 몰염치한 당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네. 3주 안 지금은 봤더니 뭐좀 국민과 달라졌다 함께 생각했더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과거의 잘못된 범죄를 처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안민석 함께 의원님. 힘을 모으는 거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인들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 할 말 3주 동안 없으시죠? 국정감사도 하고 이래서 우리 안 의원님이 많이 변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 방송에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하나도 안 변해요. 저 역시 좀 우리가 품격 몇 있는 주 만에 방송 처음 용어하고 뵈면서 그동안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이 서울시 교통방송이 얼마나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장 안민석 디그니티 명사 아닙니까? 지금 예? 안민석 의원도 국정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서울시 교통방송이 교통방송 설립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가지고 편향적인 정치관과 또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적을 받고 예? 그 동료 의원들 특히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이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정제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성과 반성 속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는 그런 방송이 돼야지 둘이 앉았다 하면은 그냥 말이야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나는 또 거기에 방어하느라고 DJ 노무현 정권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만 김상태 의원님 잠깐만요. 자꾸 흥분하시니까 마이크가 귀에 자꾸 걸리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떤 MB 무상급식 추진위원장을 제가 김성태 위원님으로 오늘 제가 특별히 임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정치보복 반대 특별위원장 이런 거는 당장에 간두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이때까지 나 방송 용어 나 정제해서 하는 편인데 어쩜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스가 누구 건지는 아시죠? 다스를 밝혀냈어요. 누구 건지 아시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알지 내가 아는 거예요? 아시면서. 알면은 나한테 정보 좀 주세요. 진짜 모르세요? 오직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그건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가 MB께 아닙니까?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럼 다스가 MB께 아닙니까? 그건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말을 믿으세요. MB하고 친하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아니, 이제 사람이 말이에요. 네. 참 안민석 의원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고 참 안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길에 그 대통령 그 비행기 한번 타고 오시더니 그냥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 분명히 충고합니다만은 정치인의 긴 생명은 오로지 비주류입니다. 주류에 서지 마세요. 주류는 김성하고 MB하고 가까이 놀다가 지금 저렇게 되셨거든요. 주류에 서지 마세요. 주류.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주류에 안 서서 사선한 사람이 몇 주 만에 나도 주류에 섰으면은요 MB 때고 박근혜 때고 주류에 섰으면 나 이 자리에 없어요. 오늘 말 되게 많으시네요. 몇 주 만에 제가 뵈면서 오늘 이 순간에 저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 방송의 기본적인 기조는 디거니티와 엘레강스입니다. 저를 도전하지 마세요. 저거 어떻게 됩니까? 품격과 우아한 그런 자세를 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몇 명 옵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당 문제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실 거잖아요. 뭐 저는 이 보수 대통합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김무성 의원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해외 국감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그 구체적인 현실이 곧 이제 뭐 실행이 곧 현실화 되지 않겠나 싶어요. 두 자릿수입니까? 한 자릿수입니까? 1차가. 뭐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9명이거나 한두 명이나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최소한 9명 이상은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저 표정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해내고 있다는 그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지금 정계 개편 내지는 통합의 이 본질을 전문용어로 먹고 살기 힘든 야당들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당이 지지율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거라도 해서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지금 공장장이 이야기했지만은 한꺼번에 하지 않을 거예요. 찔끔찔끔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 볼 게 없어요. 정책으로 보이겠습니까? 뭐 도덕성으로 보이겠습니까? 어차피 박근혜 국정농단의 이 부역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우당탕탕 시끄럽게 해서 국민들 시선 좀 끌고 그리고 뭐 오갈 데 없는 보수의 국민들 마음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본질인 것이거든요. 안민석 자, 정치라는 거는 공자왈, 총칼은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고 정치는 명분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통합하는 이 명분이 뭐가 있어요? 뭐 명분을 이야기해보세요. 명분을. 자, 명분 이야기할게요. 예,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그리고 국민 여론의 국민 여론조사를 가지고 모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정치에 함몰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이거 좋아할 일 아니에요.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결정 보십시오. 왜 멀쩡한 원자력 그 건설을 중단시켜가지고 1,000억이나 넘는 그런 국가적 손실을 이뤄냅니까? 국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은 막 이거 훔치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봅시오.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친문과 친박을 뺀 중도 세력들을 모아서 몸집을 키워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생각하에서 당대표까지 다시 무리하게 됐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철수가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뭔가 한번 통합을 한번 해보려는 뭐 안민석 의원이 몸짓을 막 하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은 또 하야 하시다면서 또 조금 또 한 보름 사이에 또 생각이 또 달라지셨네. 그건 하해가 아니라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뭐 고발 취하하니까 이제 진정한 하해가 고발 취하고 수원지검에서 그저께 저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취하했으니까 검찰 해야죠. 자체가 이거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속기록 위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그런 주장이었다고 해서 무혐의 결명을 내린 겁니다. 거기다 과학까지 들어대지 마시고 검색 정도 한 건데요. 과학까지요. 안민석 의원님 말이 그래서 이게 안철수의 앞으로 정치적인 야망과 지금 오갈 데 없는 이 바른정당, 한국당의 그런 이해관계, 당리당략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통합 이야기를 나오니까. 근데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만의 리그죠. 그만 해보세요. 내가 김 공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스가 누구 겁니까? 향후 정치 지형은 말이에요. 다스가 누구 거냐고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독단과 디그네티하게 여쭙습니다. 일방 통행시 국정 운영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수 대통합에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함께 뜻을 모색하고 그다음은 친하 김성태 의원님 다스가 누구 겁니까? 안철수 대표도 진정한 한마디로 정치인이라면은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거대 여당을 지금 막 문자가 쏟아집니다. 다스는 MB 겁니다. 문자 쏟아지는데 MB 걸로 알고 계신데 이 시간 정말 맞습니까? 그리웠어요. 맞습니까? 서로 각자 자기 말하고 남 말 안 듣고 오디오 몰리고. 다스가 누구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그걸 안민석 의원이 알지 왜 나보고 제가 그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지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대결은 누가 이깁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참 부질없는 싸움 하는데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지금까지의 상가 철학이 결국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녹취록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은 이미 그 성완종 1억 뇌물수수 건에 이미 1심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 홍준표 2015년 4월 18일 날 서청원 당시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녹취록이 또 있나 보던데요. 그 통화 이후에 그때는 수사 중일 때예요. 그 이후에 1심 판결이 1년 6개월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수천 선배하고 통화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모 씨도 1심에서의 정언이나 2심에서의 정언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좀 보수 통합에 조금 뭐 걸림돌이 요 근래 잠깐 된 걸 그런 상황이지 이걸로 가지고 뭐 홍준표가 뭐 대표가 무너지고 김성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4주 만에 반가웠습니다. 근데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들은 뭐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 지시를 오다를 내린 것 같으니까 이번 국감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MB 건은 아니죠. 윤석열 검사장한테 중앙지검장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답을 해줄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감장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다스가 MB 끄라고 하면은 그 사실이면은. 의 검사들은 BBK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했고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경 그때 당시 민정수석을 잠깐 했죠. 네. 근데 막판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죠. 이 BBK 검사 10명하고 저하고 소송을 했는데 제가 원고 피고 관계로 자주 만났어요. 사석에서도 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법관한테 탄원서도 보냈어요. 주진을 빨리 구속시키고. 네, 그렇죠. 당시 빨리 처벌하라고. 네, 참.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이 10명의 검사들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 요직에 남아 있습니다. 김홍일 검사는 나중에 중수부장, 중수부장 대단한 거죠. 네. 중수부장까지 됐고. 하고 옷을 벗었는데 최재경 검사도 옷을 벗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나는 꼼수다라는 그렇죠.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 BBK 검사 9분이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빨리 좀 처벌하라고. 그때 에리카 김도 편지를 보냈어요. 주진우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잘 지내다가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아니요. 누나 그분들 동생 입장에서 나쁜 놈이지. 누나 동생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미니. 짧게 하려고 한 미니가 이제 그거부터 할까요? 잠깐. 예, 네이버의 해명과는 다르게 스포츠 연예 부분이 아닌 정치 이슈에서도 기사 재배치는 있었다는 사례 저희가 짧게 미니로 정청래 전 의원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스튜디오에 지금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진실인 정청래입니다. 아니 3, 4분만 할 건데 여기 진짜 오셨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여기 가까워요. 교통방송. 그래서 건너편에 교회 있잖아요. 상암동 교회. 네. 제가 그 교회 권사거든요. 이 위치도 잘 알고 매주 오는 길이라서 아침에 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전화나 걸어오는 거리나 비슷하다고 그냥 걸어서 갑자기 돌발 출연을 하셨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2년 전 국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밴드 3년 전. 3년 전입니까? 2014년 10월. 네. 밴드하고 카톡이 사찰을 받고 있다. 꽤 큰 뉴스였습니다, 그때. 예. 많이 떠들었고, 그때 이제, 다음 그 대표도 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 국면에서 한 가지를, 이제 이것도 지적했지만 한 가지를 더 지적했는 게 뭐였냐면, 내비게이션. 역시 전 국민 내비게이션가 6개 업체가 있나요? 아니? 네, 그때 6개 업체였습니다. 6개 업체에 사실상 정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4천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되는 그 내비게이션을 전 국민을 상대로 검색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갔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제 사실을 발견해내고 국감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경찰청장이었죠, 당시에. 예. 네, 경찰청장이었고요.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질문했던 건데요. 내용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병헌 네. 그리고 아들 유대균 씨 네. 이를 이제 잡아야 된다. 온통 난리였었는데 유병헌 씨가 송치죄에 나타난 첩보가 있다. 그래서 송치골 같은 송치죄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키워드 검색 3개 하고 그 아들 유대균 씨가 서울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나타났다. 이런 첩보가 있었나 봐요. 언남초등학교. 이 4개의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 전 국민 상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했고 경찰청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주변의 인물이거나 몇백 명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 그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그 카톡이라든가 밴드 사찰과 맞물려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의 모든 영역에 사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어요. 크게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친 사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다 사찰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은 무슨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카톡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카톡을 하면서 연결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카톡의 예. 사람과 꼭 카톡을 했던 예. 다른 제3자들까지 모두 다 사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사람의 카톡을 또다시 또 열어보고 그 사람과 대화한 사람을 또다시 열어보고 이렇게 이제 그 혐의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실상 정무회를 상대로 한 사찰을 마찬가지로 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정청래의원은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기사가 200개가 넘게 났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일단 실검이 안 올라와요. 아니, 그럼- 내비게이션 사찰 보통 이게 실검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기사가 200개 이상이 쏟아졌거든요. 국감에서 200개 이상이 쏟아지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대박이라는 거죠. 국감에서 화제가 분명히 됐고.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BBK 다스를 다뤄온 지가. 근데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스 누굽니까를 알고 있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스 누굽니까? 다스 누굽니까는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답을 알 텐데. 자, 주진우 기자, 안홍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로 이제 구분하시고요, 두 분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게 뭐냐면 이미 2007년에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가 됐습니다. 예. 검찰도 도곡동 땅도 수사를 했고, BBK도 수사를 했고, 특검까지 했죠. 예. 그런데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도곡동 땅은 제3자의 땅이다. 그리고 BBK 주인은 김경준 씨다. 주가 조작은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몇 년 있다가 140억은 다스로 돌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140억은 BBK에서 나온 돈으로 주가 조작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은 BBK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재판 결과도 그러한데 이 돈이 엉뚱하게 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걸 2달 동안 끌어올려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왜 2007년에는 그런 결론이 났을까? 2007년에는 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고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 좀 소환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최초에 2007년도에 도곡동 땅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제3자 거라고. 제3자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때만 해도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둘이 그 후보로 경쟁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2007년에 아주 큰 경쟁이었죠. 당시 도곡동 땅은 김경준, 김재정 씨, 그러니까 그 이명박 처남. 처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 소유로 그 장부상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다스처럼. 예. 똑같이. 등기상은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제3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안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네. 그때까지는 상당히 눈치를 본 것 같고요. 그때 제3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제3자 그다음 이명박. BBK 수사를 하는데 BBK 수사 때는 이명박 씨가 이미 후보로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후보로 됐는데 그때 지형상 정치 지형을 보면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거의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하고 맞대였죠. 비슷한 거죠. 예.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것처럼 그때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사실 그 후보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 이 수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신의 얘기인데 수사 과정에 너무
세게 몰아쳐서 그 되게 걱정을 하고 대책회의를 매일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검찰의 태도가. 네. 그래서 검찰이 그 당시에 BBK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결과 발표문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밝혔고 의심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그 BBK의 그 자금 그 이면 계약으로 우리 BBK가 지금 아까 주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다스와 BBK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다스가 이명박 거면 그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는데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에 대한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곡독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고. 거다라고 지금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주가 조작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확실한 고리가 하나 나오죠. 그 BBK에서 BBK 그 주식 61만 주를 그 LKE에다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면서 49억 9,995만 50억에서 5천원 모자라는 50억에서 수수료 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수수료 빼고 그 50억을 넘겨주는데요. 그게 통장이 그때 통장이 발견됐고 그 돈 간 것이 이명박 씨로 갔다는 것이 그때 검찰에서 밝혔다는 것이 최근 그 대정부 질문을 한 그 김경엽 의원이 밝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BBK가 LKE를 에다가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그 BBK 주인이 이명박 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청장님 또 어려워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BBK 주가 조작 당시에 그 돈, 그 장부 관리를 누가 했느냐. 근데 그 장부 관리는 김백준 씨, 이진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어요. 둘러싸여 있고, 당시 검찰이 소위 이제 어떻게 이명박 전 후보를 털어주느냐의 관점에서 사안을 봤으니까 김영준 씨를 갖고 놀았던 거죠. 그렇죠. 네. 갖고 놀았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LKE는 또 빠집니다. 예. LKE가 빠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고리가 또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도장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정관 같은 건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자기 회사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잉크제트를 썼는데 프린트기를 레이저 프린트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덮어줍니다. 그 검찰이 상당히 노력했던 정황이 보입니다. 이게 LK나 BBK나 다 같은 회사 하는 것이 경리가 한 사람이었고 사무실도 같았고 다 한 계좌에서 나온 돈이에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격리였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명함이지 않습니까? 명함. 예. 그 이장춘 전 대사. 이장춘 대사가 외교관을 해서 그런지 모든 걸 메모하고 했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백준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던 거를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뭐 먹으면서 이게 다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들고 와서 나 영포 빌딩 가서 이거 받았어라고 이제 어느 날 들고 나왔죠. 네, 브로셔에도 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회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김백준이 부사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LK도 다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그 다스의 그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그 다스가 누구 거냐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납입 자본의 출처입니다. 누가 그걸 했냐.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당과 경영 수익을 누구한테 기속됐느냐. 납입 자본, 배당과 경영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 투자 결정을 할 때 그 투자 의사 주체가 누구냐, 투자 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것까지 이 투자 결과 발표문에 다 있어요. 그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걸 사람들이 아무 문제 너무나 없이 말이 안 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 설명하면 안 돼. 지금 안 돼. 잠깐 설명하면 다음 주까지 가요. 그래요. 30초 버전으로. 다음 이 전체가 다 보면 한마디로 누가 했는 것이 다 보이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아니 검찰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죠. 검찰은 다 수사를 알았죠. 다 했죠. 어떻게 덮어주냐의 문제였다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검찰 수사의 발표는 어떻게 이걸 덮어줄까의 관점에서 노력하였다라고 정말 봐야 어렵게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덮었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이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가 그 당시에 이 다스 대부기공 그 당시 이름 다스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첫째. 그러니까 회사를 무슨 돈으로 만들었냐 했을 때 이 두 분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 6억 돈이 없었으니까요. 6억 4억 19억씩 들어가 30억으로 자본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두 분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자본금이 있던 그 후지기공이라고 일본 회사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회사 주식 지분을 다 넘겨받아 가지고 이 회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후지기공 자금을 인수하는 자금도 이상은 씨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가 그 회사는 내 겁니다 주장하려면 그 회사를 세운 돈을 내가 이렇게 냈어요. 그래야 라고 되죠. 해야 하는데 그거를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도 두 사람을 주인으로 하려면 두 사람이 이런 돈으로 만들었어라고 검찰이 발표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그걸 입증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도 제3자의 것이고 도곡동 땅 주인이 BBK 주인 다스의 주인이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다스의 주인이 BBK 주인이고 그 사람이 주가조작의 주범이다. 그리고 도곡동 땅하고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 이 돈 190억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합니다. 납품대금. 납품대금. 그럼 그 원가는 누가 주고 다 하는 것인지 이 돈은 190억이 가버리면 납품대금 팔아가지고 받은 이익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돈이 또 원료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190억이 전부 다 납품대금이라고 검찰이 이 털어주죠, 또.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하나의 좀 해프닝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뭐 부족한 게 아니라요. 다 알고 덮은 거죠 일부러. 일반인들의 회계 지식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겠죠.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다스가 아니라 이명박 내부자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다스는 누구 거냐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차를 살 때 개동 현대에 있는 그 대리점, 큰 대리점에서 샀는데 그 모든 돈을 다스에서 냈고 생활비와 다른 자금들도 다스에서 가져다 썼답니다. 그렇게 최신 버전의 증언이 또 하나 있고요. 예. 이 증언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밝혀진 거고요. 예. 지금 한참 모으고 있고 아직 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최근에 나온 증언들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증언들은 또 저희 또 모아서 예. 한번 정리할 텐데 그리고 나서 그 검찰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은 김홍일 차장검사였는데요. 승진했죠. 그리고 그 밑에 최재경, 김기동을 비롯한 10명. 라고 하는 소위 역의 펀드인데 역의 펀드인데 이 역의 펀드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이 제3자 돈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제3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검찰 발표에 돼 있는 거예요. 네. 제3자 이명박 선생. 핵심은 제3자가 마푸고 LK이고 다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검찰 수사 발표문에 있는데 그때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죠, 복잡해서. 그때 아무도 당시에. 몰랐습니다, 지금. 네. 그때 당시에는 복잡해서 못 알아듣는 거고 일부러 복잡하게 했죠. 검찰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제3자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됨 이 얘기가 빠진 거죠. 예, 그렇죠. 빠진 거지. 그래서 검찰 수사 발표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주가 조작을 제3자로 했으니 제3자를 잡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검찰 발표문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유수공장 나온다고 제가 그동안에 제 책에까지 실어놓고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검토를 해보니까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당시 검찰 수사, 저는 그때 그거 알았는데, 수사 발표에는 수사 발표문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LK이고 뭐 AM 파파스고 역의 펀드 잔뜩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분리해서 해놨거든요, 발표를.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 발표를 다 정리하면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김경준 씨는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8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요. 네. 그 여기에 이제 이명박 씨 이 사실이 맞다면 이명박 씨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수사 발표문에 이제 적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 검찰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빠져나가는 방식은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 좋은 머리로 복잡하게 꼬우고 풀어줬죠, 뭐.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건 검찰이 얼마나 이 털어주려고 노력을 했냐면 당시 이제 BBK 정관을 보면 정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 당시 이명박 기준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결정하지 못하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정관상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정관을 보면. 근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경준 씨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라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회사를 남의 회사로 바꾼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정관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관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정관에 보면 이거 이명박 씨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날 정관인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경준 씨가 임의로 바꾸었다. 네. 그러니까 내 회사를 남의 회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검찰이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또 있죠, 또. 소위 이제 LKE는 빠져나갈 수가 없이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LKE. 그러자 검찰은 김경준 씨 주장입니다. 검찰은 LKE는 빼줄게라고 김경준 씨한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수사검사가 김기동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김경주 씨는 한국말을 하지만 서툴러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누나하고 상의합니다. 네. 김기동 검사의 전화로 누나한테 전화를 해요. 누나, 검사가 이거 빼달래. 검사가 뭐 해달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어보면 에리카 김이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제가 그 전화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 LK는 빼준대. 네. 김경준 씨는 좋아했던 거예요. 빼준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빼주면 야 이거 빼주면 너한테 빼주면 너 좋잖아. 그래 너 네. 죄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김기동 검사가 그 김경준 씨가 누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면 검사가 너무 잘해줘 형이라고 부르래. 그래서 김기동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빼줬냐? LK를 김경준 씨 혐의에서 빼준 이유는 LK는 주가 조작에 직접 동원됐거든요. 그리고 이명박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수사하면 이명박을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곡동 땅을 판돈해서 바로 LK로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셨듯이 9억이. 그러니까 LK를 안 빼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빼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하였다, 검찰이. 그 내용을 그 김경준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네. 김기동 검사가 말하기를 어제 가슴이 너무 뛰어 한잠도 못 잤다. 우리가 MB를 기소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그럼 검찰은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다 했다고 해라. 그럼 검찰이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검찰이 너를 지키겠다. 놀라운 논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잡혀 있고 검찰에만 당부 관리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장에서 이 돈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에도 상당히 개입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돈이 그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정리해봐. 제가 정리할게요. 네. 임용계약서가 한 장 있습니다. 이 임용계약서대로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이 임용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인감도장과 다르다고 이 계약서를 가짜라고 한 겁니다. 아니요. 근데 검찰이 네. 이 이면 계약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리고 아는데 인감 도장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통장도 그때 아니, 진짜라고 그러니까 했어. 내 말은 뭐냐면 진짜인 줄 알았죠. 알았는데 검찰 발표가 다르다고 발표를 하면서 털어준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셋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같은 맞아요.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주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임용계약서 한 장이 있어요. 이 임용계약서가 맞기만 하다면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김경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입국하면서 이 BBK는 저기 이명박과 내가 공동으로 설립한 거고 BBK 주가 조작도 이명박이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증명해줄 서류가 있다. 이게 이면 계약서다. 이러면서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흔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의 내용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끼리 복잡한 계약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뭐냐? 이게 맞으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더 핵심은 검찰이 그 사실을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검찰은 도장이 다르다고 가짜라고 해버린 겁니다. 근데 김경준 씨의 나중에 주장은 무슨 소리냐. 그때 도장이 2개가 있었다.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하고 다르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네.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근데 검찰이 이 이면 계약서가 진본이라는 걸 알고 그 또 하나의 도장이 이게 진품 그러니까 이명박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김경준의 진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경준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게 함으로써 이 이면 계약서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자기들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앞뒤를 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이제 이명계약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핵심인 겁니다, 이게. 그 이명계약서의 내용을 아실 필요가 없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찾아서 보셔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핵심은 이거 이명박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이걸 검찰은 가짜라고 했단 말이죠. 도장이 위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김경준 씨 입으로 스스로 가짜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압박을 하고 김경준 씨가 나중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누나하고 부인을 괴롭힌다고 본인의 주장이에요. 김경준 씨 주장.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도 이거 내가 조작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BBK 메모가 나오죠. 검찰은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저를 이렇게 이명박 이름을 빼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3년에서 5년으로 낮춰주겠다. 그리고 누나들과 부인들도 다 괴롭히지 않겠다. 부인들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부인은 괴롭히지 않겠다는 그런 그 BBK 메모를 추정극을 만들고 그래. 네, 메모를 공개하면서 조용히 좀 해. 네, 공개하면서 그 BBK 메모가 공개되면서 BBK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임용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계약서 이거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김경준 씨는. 네. 봐라. 여기에 내가 증거가 있다고. 근데 이 임용계약서 내용대로 돼 있어요. 실제 돈이 넘어왔으니까. 네. 근데 이 도장이 가짜라고 하면서 이걸 털어버린 거죠. 도장이 가짜면. 자, 또 하나가 있죠. 이때 들어간 돈이 LKE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발표문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발표문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하시고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그만할래요. 발표문을 보면 예. 그 190억 원이 이렇게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9억, 그중 190억 중에 9억 원은 LKE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또 190억 돈 주체가 누굽니까? 저희들이 제3자 아닙니까? 제3자 이명박 선생. 그렇죠. 근데 그게 LKE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81억 원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 181억 원은 마프와 AM 파파스 등 외국에 가서 이 주가 조작을 하는 데 쓰였다고.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네. 김경준이 BBK에서 옵셔널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외국인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LKE를 통해 가지고 해주시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주가 조작을 하는데 쓰였다고 검찰 발표문에 그걸 실어놓고 있어요. 예. 이것만 자세히 보면 예. 수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는 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3자가 주인인 190억이 우리가 이제 주가 조작했다 하는데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LKE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고 또 돈은 마프나